네, 반갑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나란히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상승 출발해서 분위기 좀 좋아지나 싶긴 했는데 후반부에 좀 밀렸죠. 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상승 출발 이후에 마감에 밀리게 된다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주가가 조금 눌린다라는 느낌이죠. 낙폭 크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변화의 폭이 약간 변수를 좀 내포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죠. 자, 이번 그 주에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었고요. 그냥 뭐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미국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틀 남았죠. 자, 금요일날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정도 요 기간 동안에 주가를 좀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 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좋은 흐름을 만들기는 좀 어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관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또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동안 하락했었던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오히려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침묵 속에서 중반격. 자, 폭풍 전야 뉴욕 증시 약보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은 굉장히 좀 많긴 하네요. 네, 그죠? 자, 테슬라는 0.7% 상승했고 루시드는 3.56%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일단 증시가 끝나는 형태의 모양새들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협상을 촉구하고 있고 시진핑은 버티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해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진핑이 왜 버티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자, 이거는 시진핑은 정치 생명이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길고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내외에서 네, 안팎으로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잘못된 정책이다 등등등.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용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 협상에 빨리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만만디. 네. 중국에서 이런 게 있죠. 만만라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천천히 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만만이 이제 늦을만이에요. 그래서 만만디, 이게 천천히 간다. 뭐 게으름을 피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부파만, 부파짠. 이게 뭐냐? 부파, 무섭지 않다. 만, 느린 것. 부파만은 이제 느린 것은 무섭지 않다. 부파짠, 짠은 이제 멈추다입니다. 네. 그래서 늦게 가는 것은 네, 두렵지 않지만 멈추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중국 얘기도 있습니다. 속담인가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만만디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중국이 원래 좀 만만디죠. 천천히 그냥 네.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공은 중국에게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 소비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쪼고 있죠. 네. 그런데 중국은 그러든가 말든가 네. 알았다고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초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버티면 승리한다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인민들을 네, 또 독려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피해자다라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해자, 우리는 피해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을 독려하게 된다라면 네, 똘똘 뭉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인에 대한 어떤 그 불평등한 그런 대접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 비용을 더 많이 내라라든지 뭐 미국 제품 팔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자, 시장을 흔들 만한 대형 변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 실적에 따른, 즉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주가가 뛰는 거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자, 빅테크 업계 같은 경우는 메타 마이너스 계속되네요. 알파벳도 네 마이너스, 아마존도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애플도 마이너스. 근데 엔비디아는 1.3% 올랐고요. 테슬라는 0.7% 올랐습니다. 뭐 내려간 것도 뭐 마이너스 1%, 0. 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특별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 보여요. 네, 근데 여기 특별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대중무역협상 압박 수단으로 미 증시 상장 기업인 중국 기업들 퇴출을 논의하고 있다. 자, 요거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폴리티코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중국 기업 286개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총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된다. 외국 회사 문책법, 행정명령 등 활용 가능해서 중국 기업들 퇴출할 경우에는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우려가 있다. 당연하겠죠. 네. 우리도 예전에 중국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다가 상장 폐지되고 뭐 그런 경우 있을 때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강제로 쫓아낼 수도 있다. 자, 이 증시에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증시에서 퇴출을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에 대한 기회가 막히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퇴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큰 덩어리가 막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다만 시장 자체도 충격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정가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사용할 무기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15일 보도했다. 이거는 네, 아직까지는 카더라 뉴스 같아 보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베선트 재무장관이 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베선트 재무장관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벤슨 부총리 얘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물론 문제의 가장 중심은 네, 트럼프이긴 한데 얘도 되게 꼴배기 싫은 놈 중에 하나예요. 그제 옐런하고는 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꼴배기 싫은 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서 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크게 확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이자 사업가인 케빈 오리어리는 지난 11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폴리티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요 뭐냐면 폴 애트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에게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얘는 이제 공화당 출신이네요. 플로리다니까 네, 트럼프랑 연결이 좀 있으려나요? 아무튼 이 상원 의원이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지명자에게 서한을 하나 보냈는데, 미국의 자본시장은 전세계 기업에 비할 데 없이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해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중국 기업들이 우리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자본에 대한 접근을 누린다는 게 걱정된다. 자, 이건 뭐냐면 중국 기업들에게 더 이상 특혜 주지 마라. 상장의 기회를 주지 마라. 이런 얘기. 자,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를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카더라죠. 카더라.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미쳐버린 놈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 구상이 다시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떠한 방식도 제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86개가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느냐?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 회사 문체법을 제정을 했다.
자, 미국 회계당국의 감사 2년 연속 제대로 응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더 빠른 방법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법. 야, 이 국가안보 차원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써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사용하는 수단인 가변이익실체 VIE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 기업은 자국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우회하면서 미국의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 수단을 써왔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지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퇴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은 애매하네. 그죠? 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말만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딱히 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른다는 거죠? 혹시 모른다. 네, 이렇게 되면, 오 마이 갓,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까지 압박을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저커버그 인스타 카메라 앱이 페북보다 좋아서 인수했다. 요건 이제 반독점법 소송에서 인스타 인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보니까 앱이 좋은데 인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사업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체 카메라 앱을 개발하면서 직접 만들 것인가, 인수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M&A를 많이 선택을 하죠. 왜냐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건 모르지만 어느 날 야,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하자 라고 했을 땐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죠. 근데 이미 시장에 좋은 게 나와 있어. 그러면 돈이 있는 애들은 사버리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에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M&A 하겠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겠다. 왜냐면 나는 개발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고 기술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여기 써있네요. 새로운 앱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시도했을 때 대부분 잘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스타에 있는 카메라 앱을 우리가 보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지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독점 행위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FTC라는 이 FTC가 누구냐면 여기 설명이 있을 텐데요. 네,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얘네들하고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 반독점 또는 독점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엄격한 잣대를 많이 들이댑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메타를 좀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독점행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이 내가 M&A를 하는 게 훨씬 더 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글쎄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반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메타 쪽의 주장도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미국 아까 뭐였지 이름이 연방거래위원회 얘네들의 주장도 조금은 억지 같아 보이죠. 그래서 둘 다 사실 성립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기업의 어떤 생리를 본다라면 이렇게 진출하는 게 맞긴 맞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경쟁사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지켰던 부분이 있었죠. 물론 독점이라는 부분 때문에 몇 번에 걸친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자, 인스타그램 이후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일축을 했다. 자, 우리가 카메라 앱을 만들기에는 조금 벅찼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했고, 인수한 이후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메타는 인스타하고 이제 왓츠앱 이 두 개를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메타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의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수십 개 앱을
개발을 시도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꼭 굳이 반독점으로 들어갈 것, 그죠? 네, 독점으로 들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주가 상황 자체가 좀 특별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요. 네. 루시드에서는 파산한 니콜라의 일부 시설을 인수한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네. 자, 이거 안 좋은 건가요? 네. 루시드가 최근에 파산한 니콜라의 일부 시설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3% 이상 급락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네. 최근에 파산한 니콜라의 애리조나 공장 일부 시설 및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야, 니콜라가 루시드한테 그놈이 그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네, 애리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00명 이상의 니콜라 직원의 고용 승계도 포함을 하고 있다. 니콜라 입장에서는 루시드에게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아시죠? 이렇게 고용 승계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로 이렇게 하나씩 잘라내면서 바꾸는 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수에는 비용이 들어간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당장 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뭔 놈의 인수야? 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지금 계속 트럼프와의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특별하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요즘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급등락을 계속 하죠. 갑자기 급락했다가 갑자기 상한가 갔다가 또 다음날 또 빠졌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자가 투자했다, 근데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다, 그래서 급등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개별주나 테마주 쪽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일부 종목에 대한 증거금융을 100% 상향 조정했다. 이거는 빚내서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극단적인 변동성에 금투업계는 투자자 보호에 돌입하고 있다. 자, 6월 3일입니다. 대선일.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 아직도 계시던데요. 자, 6월 3일 조기 대선이고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무려 712% 미쳐버린 주식이죠. 네. 요거 참, 네. 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한 차례 거래 정지됐지만,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다시 상한가 직행, 다시 재차 거래 정지. 이거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오세훈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진양 이쪽은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시점에서 상승했지만 안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가 급락해버리죠. 네. 더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김문수 장관,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최근에 하락 전환했다. 그 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쪽 종목들도 돌연 급등했지만 여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 나왔죠. 지금 한동훈, 김문수 이쪽만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홍준표 관련한 종목균이 또 올라가고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네. 민주당 쪽은, 네, 3명이죠? 네, 3명으로 좁혀진 것 같아서 그쪽 관련한 부분들만 들썩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솔직히 누가 최종 후보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이 나올지, 김문수가 나올지, 아니면 홍준표가 나올지, 아마 그 중에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셋 중에 누가 나올 것인가.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죠. 누가 나올까? 이재명의 그런, 대항마. 그 다음에 이재명 쪽,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죠. 네. 그 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한 어떤 리스크나 뭔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후보자 카드 정도, 후보, 벤치 카드,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형태예요. 네, 그런 형태. 자, 한국거래소와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보통 위험까지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분명히 이 이후에 뭔가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증거금이 100% 이상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전부 현금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 그 빌려서 사는 주식이 안 되는 거, 담보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수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아진 주가에서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덤벼드는 그런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뭐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는데 누가 말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없죠. 그죠? 뭐 이 시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웃기는 건 뭐냐? 자기 돈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샀는데도 나중에 떨어지면 시장은 우리를 보호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주식을 왜 계속 올라가 놔뒀냐?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정치 테마주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테마주로 쏠쏠하게 재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변화에 주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가 조용하면 뉴스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 체크하시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게 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적당하게 유지가 되는 형태로 갈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이따가 장중시장 때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